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번 한가위의 고고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침 조선일보에서 최보식이가 김소연 변호사를 만났죠. 최보식이는 누가 아무래도 보수 우파고 과거의 산업화 영광을 향수하는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최보식이는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기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왜 고고TV가 김소연 변호사를 다루느냐. 작년부터 이 김소연 변호사가 나왔을 때 저는 이 여인의 진정성을 봤어요. 진정성을 봤는데 이 여인이 투쟁 방법이 옳다. 옳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15 총선에서 이상민이한테 대패를 했죠. 애초에 이상민이가 대전 유성을의 이상민이가 5선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상민이는 강적이에요. 근데 대패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부정선거다 하고 부정선거를 파헤치는데 동참을 했어요. 참고로 고고TV를 근래에 보신 분들은 고고TV는 지금 사칭 우파 유튜브에서 주도하고 발광하고 있는 부정선거는 없다 하는 방송입니다. 그 아시고 고고TV의 구독을 누르시고 후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율 구독료 10,000원이라도 내셔야 되는데요. 선관위의 부실과 선관위의 오류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국적으로 5천만 내 머리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부정선거는 없었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영상을 꽤 찍어놨어요. 근데 왜 김소연을 다루느냐? 김소연이가 선거 끝나고 이 여인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 카이스트 출신이고 민사고 출신으로 대단히 똑똑한 여인이죠. 민사고는 우리나라 상위 0.1%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좋은 고등학교예요. 어, 그 자기의 지식으로 일반 유튜버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자 자기가 파헤쳐 보니까 논거적으로 맞다 하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곧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재개표를 하죠. 일단 세 군데를 하기로 돼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문재인의 부정선거는 뭐였냐 하면은 어, 총선 직전 100만 원씩 가구당 살포했다. 그게 부정선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했다. 그것은 선관위가 밝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 김소연이란 이 여인이 총선이 끝나고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최보식이가 만났던 대로 이런 식으로 투쟁을 했으면은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자원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정선거 재검표가 곧 나올 텐데요. 그거 나오는 것은 하나씩 까겠다는 소리죠. 사칭 우파 유튜브가 역공을 당할 것입니다. 문재인과 대법원의 계략과 음모가 숨어 있죠. 그걸 왜 빨리 발표 안 하느냐 그런 것은 말이죠. 정치 일정에 맞춰서 하나씩 까면서 보수 우파를 죽이기 위한 작업이 바로 재검표 과정이라고 고고TV는 단언합니다.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근데 김소연이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소연이가 국민들이 조국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무한대 기록, 무한하다. 그래서 조국을 상대로 100억대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가십성 기사라고 최보식인 그러는데 가십성 기사는 아니고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칭찬을 하기 위해서 김소연을 다룹니다. 전국에 지금 큰 영향이 없죠. 그리고 그 추석이 끝나면은 김종인의 비대위는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들을 대폭 물갈이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김소연이가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4.15 총선의 패배 원인은 부정선거다 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김소연이는 김형오의 발탁이 돼서 30대 기린야로서 30대 신진 세력으로서 대전에 들어간 친구고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당선됐어야 됐어요.
그런데 요번선 4.15 총선은 우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명진과 민경욱 같은 꼴통들 때문에 대패했다 하는 게 고고TV의 논조죠. 그리고 김소연이 같은 경우 대전에서 38, 39세. 그 다음에 그 강남갑의 김미균 같은 친구. 그죠? 벤처 창업 투자자인 그런 친구를 사칭 우파 유튜브에서 좌파다 하고 찍어 누른 것이 또 한 원인이 되었고 4.15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되었고 또 경기도에 그게 어디죠? 시영인가 안양에서 32세짜리가 하나 나왔죠. 여성. 대단 그 친구도 참 좋았어요. 그것도 황교안이가 막판에 황교안이가 그 친구를 쫓아내버리고 황교안 새를 심어가지고 망조를 들게 있다. 막판 공천을 뒤집는 바람에. 그래 지금 고고TV가 추석 연휴가 5일인가 그렇죠. 그때 왜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력을 받지 못하고 왜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가? 왜 문제는 건재한가? 그런 문제를 꽤 다룰 거예요. 꽤 다룰 건데 김소연이들을 내가 다룰 생각은 없는데 오늘 그 최보식이 하는 말이 이 여인을 통해서 현재의 시국을 읽을 수가 있어요. 현재의 시국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언론 그 기레기 기사들, 인터넷 신문들이 따르고 그러면 주력 신문은 그런 걸 잘 안 써요. 조선이나 그 중앙 같은 데는 주력 신문이 3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좌파에서는 한겨레, 보수 쪽에서는 조선 중앙뿐이 없어요. 동아는 그 보수의 그 칼날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개인 생각이에요. 지금 김종인 씨가 대해서 지금 기업 옥죄는 규제 3법이라든가 또는 뭐 당 색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죠. 꼴통들이 수구 꼴통들이 그거 말이죠. 그 간단한 문제예요. 추석 전에 방송할 텐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걸 반대해가지고 어쩌라고 반대하더라도 당 색깔이야 국민의힘 내부 문제지만은 기업규제 3법, 공정 3법 이런 거 있죠. 상법, 그 다음에 대주주 또는 모의사가 자회사까지 의결권을 가지는 거, 그거는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더라도 쟤네가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요. 190석 갖고 있잖아, 190석. 뭐 어떻게 막으려고? 국민의힘에서. 거기서 내분이 일어나냐고, 거기서. 대책 있냐고, 막을 대책 있냐고, 국민의힘이나 그 사칭 우파 돈벌레 세리 유튜버들은 그걸 통해서 김종인은 좌파다. 또 신의 산수 들어가 보니까 김종인 끝났다. 드디어 김종인이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 어쩌자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김종인 씨는 최소한 내년 4월까지는 자기가 어떻게든 보수 세력을 개혁시키고 중도층을 확장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죠? 내부에서 흔들어 내부 수구 꼴통들이 그리고 사칭 돈벌레 유튜버들이 흔들어. 지들이 뭐라고? 막말로. 그래 김종인이가 그럼 여기서 끝나고 김종인이가 나 안 해. 너희들 도저히 안 바뀔 놈들이야. 국민의힘 야당 보수 너희들 도저히 안 바뀌어. 영남 세력 이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대책 있냐고? 그 문제는 내 그 추석 때 계속 다룰 텐데요. 벌써 8분이 갔죠. 이 김소연이를 보면은 요새 그 핫한 게 몇 개 있죠. 그죠? 현직 정치인이 아니고, 물론 김소연도 정치인 같지만은, 진인 좋은 산, 사모어목, 진인 좋은 산도 39세, 사모어목도 39세, 김소연이도 39세. 잘 보셔야 돼요. 진인 좋은 산이나, 누구야, 사모어목은 일반 서민이야, 일반 시민이야. 어찌 해가지고 진인산도 집 한 칸 마련했고, 그죠? 그 다음에 진인 좋은산 같은 경우는 문재인을 물리치려고 칼을 문재인 쪽에 겨눈다는 걸 확신해요. 최소한 진보 진영은 떠났다. 중도 진영도 떠났다. 보수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중이다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진인산, 좋은산이는. 그런데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좌파 사모어목. 사모어목 얘는 그저 자기의 재테크와 자기의 재산이 잃어버리는데 불안한 진보 좌파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진보 좌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게 사모어목이다. 방송 드렸어요. 방송했어요. 그런데 이 김소연도 똑같은 39세면서 워킹맘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소연은 어떻게 된다? 현 정부를 정호적으로 현 정부를 마음 깊이 폐부적으로 나와서 이 도덕성과 정의가 타락한 문재인 정권을 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칭찬해주고 싶다. 김소연을 이러는 거죠. 고고티브이는. 이 여인이 제 댓글에 들어와서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탈퇴시켜버립니다. 고고티브이는. 그거는 보수 우파가 완패했음에도 더 보수 우파를 죽이는 프레임에 말려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김소연의 말을 보면은 지인 좋은 상과 결이 다르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삼오금이라는 여인하고 삼오목이라는 여인하고 결이 다르다. 그래서 김소연을 통해서 현재 2020년 9월 전국 4.15 총선 전국의 시국을 바라보는 게 김소연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 하고 이런 방송을 해요. 이런 방송 잘 안 본다고. 이런 방송 좀 길게 찍으니까. 자, 보시죠. 이상민이한테 김소연이가 대선 유성을에서 37% 얻으면서 이상민은 55% 얻고 완패했죠. 20% 차면 완패예요. 부정선거로도 이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이후에도 지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과 비도덕성과 비정의를 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 진정성이 보인다. 다른 사칭 유포는 돈빨이 벌고 막 이러면서 이현주도 막 돌아다녀. 이현주는 다 돌아다녀. 지금 보면은 이현주 걔가 난 너무 아까워. 걔가 지금 신의 한수 돌아다녀. 펜앤 마이크 돌아다녀. 고성우 돌아다녀. 다 돌아다녀. 부산시 보궐선거를 위해서. 그런데 이현주는 부산시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에 의해서 선택받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저는 봐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칭 돈벌레 우파 유튜버, 일반 국민이 혐오하는 사칭 돈벌레 우파 유튜버를 출연하면서 그 나이 드신 분 수국골통에 지지를 받으려고 그래서 그런다. 그 이유 그거 하나야. 차라리 그 짓을 안 하고 증거에 반성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또 부산의 비전, 우리 국가의 비전만 논하면은 유튜버 접고 이현주는 선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선택 못 받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드리면 장재훈이도 저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죠. 그죠? 장재훈이도. 근데 장재훈이 이제 삼선 의원이죠. 삼선 의원인데 지금 사상구의 국회 현직 의원이죠. 걔가 국회의원 부산시장 선거한다고 국회의원직을 버려버리고 그죠? 부산시장 뛰어들면은 부산 시민들은 누구를 뛰어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기 것도 버리지 않고 우파 유튜브에 기대가지고 부산시장을 달리는 이현주와 그 다음에 장재훈이 같은 경우 자기의 현직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부산시장을 뛰어들면서 저를 선택해달라는 배수진을 치는 장재훈이가 둘만 비교해서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부산 시민들이. 장재훈은 걔는 그래도 우파 유튜브는 출연하지 않대.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들어 나는. 자, 그래서 이 김소연이를 보면서 시국을 대하는 자세, 지금 현재 추미애 사태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 국민의힘이 지리멸멸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국이 사태는 과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죠? 조국이 사태는 모든 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386 꼴통들, 기득권 꼴통들, 민주의 탈을 쓴 돈벌레들 다 튀어나온 거야. 조국 사태에서는. 근데 추미애는 특권 의식 하나뿐이 없었죠. 솔직히. 그런데 얘가 이제 추미애보다는 조국이를 때려버려. 조국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국민이 고통받았다고 집단 소송을 대해서 100억 원을 갖다가 소송을 넣어버려. 현재 1000명까지 받았다 그런다. 근데 현재 집단 소송법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없어요. 없다고. 우리가 아는 집단 소송은 기업에 대해서 있죠. 그죠?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럴 때 시민들이 집단 소송을 해가지고 배상액을 받아내죠. 그런데 이 집단 소송 이 사람이 왜 했느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이 들어왔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집단 소송에 들어와서 하나는 기각되고 하나는 지금 소송 중이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길 것은 이기지 못한다. 김소연이가 하는 말도 집단 소송법이 없다니까. 판례도 없고 정치인에 대한 집단 소송법은. 그런데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 국정농단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건의 집단 소송에 들어왔다. 하나는 노무현의 사위인 곽상은이가 4,900명을 모집해서 냈고 또 일반 시민이 4,400명을 내서 1인당 50만 원씩 집단 소송을 낸 적이 있다.
그게 정치적 퍼포먼스였는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각하돼야 한다 했지만은 본안 소송으로 갔다. 그래서 둘 다, 곽상은이가 낸 거하고 또 시민단체가 좌파 시민단체가 낸 게 1심에서 다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하나는 진행 중이고, 다른 하나는 기각됐다. 근데 얘네들이 집단 소송할 때 똑똑한 변호사들이 끼어서 박근혜 국정농단을 보수 우파 괴멸을 시키기 위해서 똑똑한 변호사를 세워서 줄기차게 했다. 그래서 지금 우파 유튜버도 김소연에 대해서 집단 소송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솔직히 우파 유튜버들 그것들 돈벌이에 불과해요. 다 기계지경 공학으로 지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출연하는 거 정치꾼들은. 그런데 법원에서도 박근혜 국정농단 집단 소송에 대해서 각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각하되지 않았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우리도 간다. 각하되든 말든 간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집단 소송이 각하되지 않으면 우리 거도 각하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 거만 각하되면은 또 그때 나는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윤미향 남편이라는 애도 그렇고 쟤들 다 그래. 조기가 지금 따박따박 고소하겠다 해가지고 거짓말한 우파 유튜버를 하나씩 고소에 들어가잖아요. 팩트 방송만 해야 돼요. 그래서 쟤네 프레임이고 쟤네 공격의 요체인데 그게. 그래서 윤미향 남편도 언론사와 유튜버들 등에 33건의 고소를 해버렸다. 소송을 걸었다. 나 이거 못 본다. 내가 우아하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욕을 먹더라도, 김소연이가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나는 싸울 거다. 쟤네들은 우아하게 상대해가지고, 내가 변호사라고 지적인 인재라 그래가지고,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변호사 같이 싸우면 안 된다. 똑같이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흐름을 끊어야 한다는데, 흐름을 끊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싸우는 방법이 뭐냐? 싸우는 방법이, 오늘 그 중앙일보에서 데스특필하죠? 문바들의 싸우는 방법. 어떻게 쟤네들이 문바들이 여론 조작을 하는가? 그죠? SNS에 여론 조작을 하는가? 그것도 오후의 시간에 있으면 찍어서 올릴 텐데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김소연이 같은 경우는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거야. 근데 여기 김소연이한테 들러붙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젊은 애들도 좀 일부 있어. 어차피 유튜브로 모은 거니까, 소송 인단을 지금 1000명이 참석했대요. 10,000원씩 주면서. 그래봐야 1000만 원뿐이 안 되잖아. 그런데 10,000명을 모으면 1억이 되는데, 1억이 되면은 집단 소송을 하고, 집단 소송할 적에 뭐죠? 하여튼 자기가 손해본대. 자기가 변호사 비용, 이거 잠깐만요. 무슨 비용이 6천만 원 나오고 그런 게 있어요. 인지대 및 송달료가 3,500만 원이 들고, 인지대 및 송달료가 3,500만 원 들고, 패소 시에 조국 측에게 물어줘야 할 변호사 비용이 6천만 원의 세금까지 붙는다. 6,600만 원. 그죠? 그래서 결국은 1억을 못 모으면 자기가 손해본다. 현재 스코어 자기가 손해보는 결과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거는 지금 쟤네들이 보면은 상대가 조국이다. 김소연이는 조국에 대하면은 전국적인 지명도도 없고 일부만 알고 있죠. 유튜브 세력만 솔직히 알고 있어. 저 같은 경우 이 김소연이가 박범계의 부정부패를 밝힐 때부터 방송을 했어요. 1년 3개월 전부터. 얘 같은 거 튀어나오면 난 방송한다고. 왜 그러면 보수의 전사를 켜야 되니까. 이런 애들, 똑똑한 애들. 얘가 뭐예요? 민사고 졸업하고 카이스트 졸업하고 방황하다가 어디 갔죠? 고려대 경영학과 나오고, 고려대 경영학과 나와서 충남대 가서 법학전문대에 들어가서 변호사 했고, 남편하고는 20대 초에 썸씽 러브를 해가지고 애도 있고, 근데 애 하나는 장애인이고, 또 애 하나를 낳고 나니까 자기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하고 싸워야 된다. 그죠? 대단한 여인이죠. 그까지만 봐주자.
그리고 4.15 총선까지 이상민이한테 붙어가지고 37%의 득표력을 가진 것을 우리 인정하자. 그 이후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갖다가 주장하는 것은 인정 못하지만은 그 외에 조국을 상대로 쌓이고 문재인의 폭정과 비정의와 부도덕과 비도덕과 불공정에 의해서 싸우는 이소연을 응원하자. 아유 죄송합니다. 김소연이 이 친구에 보면은 조국이 같은 경우는 덮보잡이죠. 그죠? 조국이는 큰 놈만 상대하지. 그런데 짜잘해. 근데 조국이 하는 거 보면은 그 개인 유튜버가 거짓 방송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고소해버려. 그리고 그것도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제 애들이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되겠죠. 자, 조국이 같은 경우는 영혼까지 털겠다 그랬잖아요. 사칭 우파 유튜버들,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거짓말을 한 기자들, 언론사들, 영혼까지 털겠다고 따박따박 고소하고 묻겠다 그랬으니까 똑같이 자기도 하겠다. 김소연이는. 이 조국이는 소송을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안 나와도 좋다. 내가 소장에 청구원인 수백 개를 다 쓴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입장할 답변 책임은 조국 쪽에 있다. 조국한테 고통을 주겠다. 대충 변론하지 않겠다. 공인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외국 연구 논문과 판례집을 모두 뒤져 법리를 만들어서 공격하겠다. 이게 말이죠. 싸움은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그 사층 우파 유튜브 보면은 팽 뭐 있고 또 하나는 학원 하던 애 하나 있죠. 한 30만 돼요. 팽맹 걔는 돈벌이에요. 학원 걔도 그렇고 그런 애를 불러가지고 옛날에 나경원이하고 한국당에서 그런 애를 불러가지고 띄워준 게 큰 실책이었어요, 여러분. 팩 걔는 요새 막 돈 버느라고 정신없어. 주식 투자한다 그러고 강의 개설하고 강용석이도 요새 그래. 강용석이도 주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인데 아유 답답하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찍을 건데 그래서 이 친구는 보면은 김소윤이라는 친구는 남편과 아들과 그죠? 워킹맘이야 워킹맘. 걔네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생활도 신경 쓰면서 실전에서 이 정권을 질리고 영혼을 털어서 지금 진력하고 있어요. 김소연이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가 전사로 나와야 돼요. 30대들이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에서 30대 국회의원 배현진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20대도 없고 20대 그 더블당 애들은 그 고려대학교 뭐 중퇴안에 24살짜리 여성 데려가서 최고위원 시키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김소연을 좀 칭찬했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보실 분은 다 보셨을 거고 이까지 하겠습니다. 추석 때 복 많이 받으십시오.